아,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공인노무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창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커리큘럼하고 종합반 수강료 안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합격생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과목별 학습 방법론하고 수업 노하우나 뭐 법인 생활이나 어떤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첨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이미 지금 이 애플워치랑 그 아이패드가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 1분 30초 이내에 인적사항을 링크를 통해서 그 입력해 주셔야 시청하신 걸로 간주해서 추첨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장은 바로 즉석에서 이제 이 아이패드, 그 애플워치하고 여기 아이패드가 이미 다 지금 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즉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 이 GS 연기 일정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제가 상단에 그 채팅방 고정으로 해서 이 시간표 관련해서 제가 좀 바로 링크를 들어가실 수 있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걸로 같이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저희 그 2차 강사진하고 1차 강사진 그렇게 안내가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행정쟁송법에 김정일 변호사님하고 김남은 교수님이 이제 전격 출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는 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이렇게 딱 하는데, 처음 들을 때는 뭐 GS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 뜻 없이 그냥 그룹 스터디의 약자고 순환을 이렇게 명칭으로 해가지고 좀 그 일괄적으로 좀 부르기 쉽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기본 이론을 배우고 점점 이제 답안 작성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을 심화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커리큘럼으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연기부터 해가지고 3기까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그 하단에 등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8월 25일까지 선등록 기간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이제 그 추가 5% 할인된 금액이 안내돼 있고 8월 26일부터는 이제 좌측에 금액으로 일단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합반이 2차 연기에서 3기까지 다 일단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등록 기간에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지금 예습 동영상을 GS 연기 해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하나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좀 상담 시에나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해가지고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설명회 때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1차 민법도 만약에 원하시면 등록하시고 카톡 그 프라임 공인노무사로 해서 말씀 주시면은 민법하고 2차 연기 선행학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요청을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에서 종합반을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나의 강의실 학원 실강의 탭에서 단과 강사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단과 맞춤 선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연기하고 1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반, 주말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평일반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반과 주말반의 그 모수를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2, 3기에는 이제 주말반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믹스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과를 별도로 또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9월 13일부터 저희가 이제 평일반을 개강을 해요. 추석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급하게 시간표를 내니라고 이게 좀 이 수정 사항이 있는데, 장성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경제학 연습이 아니라 보리아스 교재로 해서 교수저로 그렇게 출간하고, 또 홈페이지나 노무사 카페 그 홈페이지에는 다 그게 맞게 좀 업로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웹페이지 참고해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경 교수님 이제 9월 17일부터 개강을 시작을 하는데, 아마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지금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재구판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저하고 그 쟁점정리 같이 진행되고, 그리고 김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속 평일반만 하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주말반도 첫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김경 교수님도 주말반을 한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노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오타인데 좀 많이 틀렸죠. 죄송해요. 그 이장은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평일반하고 교재 똑같이 2023 노동법 요해 제7판 요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김정일 변호사님은 이제 트리니티 행정쟁송법이라고 하긴 할 건데 지금 가제본인지 정식 출판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출간됐을 때 이제 좀 따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연기 진입 전에 지금 이제 제로베이스이신 분들이 있고 1차를 붙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로베이스 기준부터 말씀드리면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뭐 9월부터 시작해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그때부터 커리를 쭉 따라가려고 생각하시는데, 그 마음 먹은,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수험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는 뭐 다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갱신하실 분들은 좀 갱신을 해 주시고,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하면서 대충 하면은 합격한다던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가 1차보다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이고 1차 빨리 합격하지만은 그래도 보통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법 과목의 시작은 또 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법을 듣거나 행정재송법을 들을 때 베이스 자체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8월 달에 지금 9월 달 이제 막연하게 해가지고 좀 이 체력 관리를 하지 마시고 좀 민법을 좀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가이드북에 153페이지인가 155페이지 정도의 그 김유미 노무사님 합격자 티타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무사님 합격자 티타임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참석해가지고 이제 수강생분들의 어떤 나중에 좀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김유미 노무사님 그 합격자 티타임이라든지 아니면 합격수기 영상, 그리고 뭐 합격수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부터 좀 많이 읽어가지고 본인하고 좀 케이스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본인한테 적용시켜가지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즌에 합격 수기를 많이 읽고 합격자 영상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이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 초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더 길게 가는 원동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민법은 만약에 꼭 좀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뭐 수강료 걱정하지 마시고 민법을 좀 듣고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좀 약간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예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GS 연기를 좀 선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처음에 들으면은 좀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독수를 좀 많이 하고 보통 다음 순환에 넘어가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행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선행을 하시고, 만약에 뭐 민법하고 행정 같이 들으면 더 좋겠죠. 네, 여유가 되시면. 근데 나는 법대 출신이고 좀 법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따라가야지. 그래서 본인의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나는 인사경조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은 교수저를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답안을 나중에 작성할 때 굉장히 그 답안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교수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뭐 연기는 패스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뒤에서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선행은 좀 요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을 이제 좀 해가지고 그 말씀드릴 걸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차주 금요일부터 일단 단과 신청을 받을 거고, 단과 할인율은 두 과목 5%, 세 과목 10%, 네 과목 15%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종합반 분들도 차주 금요일부터 만약에 신청하셨으면은 이제 금요일부터 단과 선택을 앞서 말씀드린 그 단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첨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일기 때 그때 뭐 이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동영상으로도 해가지고 한 과목만 듣고 좀 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동법은 실강으로 해가지고 듣고 행정은 온라인 첨삭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일 주말 또 이렇게 DIY 가능하니까 본인의 커리큘럼에 맞게 그렇게 이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첨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시험이 있는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첨삭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연기 특성상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으로 하더라도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보면 동영상으로 그냥 보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온라인 첨삭으로 듣다가 일기 때 실강으로 들으실 때 이점이 다음 순환 우선 신청권이라고 있어요. 앞에 그 혜택에 보면은. 근데 단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조금 죄송하지만은 이제 그 후순위로 좀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반 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특정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기 때 이게 120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실강을 듣고 그 다음 순환에 실강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단과 그 수강 신청 인원에 의해서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할인율 30%를 감안했을 때 종합반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게 금전적으로나 좀 이제 실감 복습 영상 수강하실 때나 여러모로 좀 신경 쓰는 그 요소들이 좀 줄어들어서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잠깐 언급 드렸는데, 이제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 실강은 이제 언제부터 수강을 이제 하고 싶냐고 이제 좀 그런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연기부터 쭉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들마다 그 쓰시는 어떤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다 다르고, 같은 책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노무사 시험 전용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은 더 이제 한 번 더 보면 더 좋은 거니까 아마 좀 들을 때 이제 좀 다르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연기부터 꾸준히 좀 수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기가 저는 이제 시험 합격이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연기가 7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가 기본이 말 그대로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들이고 회독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기는 꼭 반드시 좀 수강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사랑 상품권 이제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어떤 방문 상담은 이제 직접 오시거나 이 전화나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일단 노동법 이제 공부본부론하고 수험 팁 말씀해 주시는 고강일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PPT가 좀 깨진 것 같은데.
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도 오는데 신림동 사실 꽤 먼데 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각자 원하시는 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30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해서 공인노무사가 된 고광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딱 3년 전 이맘때쯤에 회사 때려치고 노무사 수험 들어와서 작년 이맘때쯤까지 딱 만으로 2년 공부해서 합격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다들 뭐 경영 뭐 학이나 뭐 법학 전공해야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고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는 자연과학대 이제 이공계 이과 출신이라서 법이나 경영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진입해서 합격한 케이스라서 그런 뭐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버리셔도 충분할 것 같고, 저 말고도 제 동기들 중에 수학과 나온 친구도 있고 뭐 패션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나온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냐? 저는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잠깐 항공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다녔으므로 딱히 뭐 업무 경험 이런 것도 사실 수험에 있어서 이렇게 뭐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결국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시험 봤을 때 합격한 1교시 노동법 1문 문제인데, 보기만 해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지러우실 건데, 그런데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딱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의 주장이 옳냐 그르냐, 아니면 뭐 어떤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뭐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지, 그 두 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쭉 서술하면 되는 게 사실 제가 노동법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 풀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방법 순서가 사실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시험 논술형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학 판검이나 이라크나 이런 문제 서술 형식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법률 규정의 뜻과 의미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판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런 게 지금 사회 현실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 검토 이견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쓰면 되는데,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할 때 주로 뭘 공부하냐? 이거 좀 깨졌는데, 아무튼 저희가 주로 공부를 할 거는 2번, 3번이에요. 이제 관련 법률, 이제 노동법 어떤 파트가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그 법률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 법률에 대한 해석, 학설과 판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거를 달달달달달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실 텐데, 사실 이건 제 생각인데 노무사 2차 수험 과목에서 노동법만큼 정직한 과목이 없어요. 진짜 한 만큼 나옵니다. 주위에 노무사 동기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위험한 과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노동법은 위험한 과목이 아니에요. 노무사 합격하신 분들은 노동법 다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정직한 과목이라서 사실 다른 과목들 다 똑같은데, 결국 저희가 수업을 듣고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생각을 조합해서 나중에 시험장이나 모의고사, 처음에는 모의고사부터 보겠죠. 또 수험장에 쓰는 건데,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 메이트를 구해서 서로 토론을 하던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운 거를 서로 말을 하면서 하는 구술 스터디를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차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소비가 많이 되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쓰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저는 당연히 많이 보고 해야겠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밑에 법정과 기본서가 가장 익숙한 도구로 써놨는데, 결국 시험 당일날까지도, 보통 전날까지죠. 전날까지도 가장 많이 보는 게 결국 기본서라고 하면은 보통 강사분들이 사용하시는 본인의 강의서나 아니면 교수저 사용하시는 분은 교수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주로 책을 하나를 가지고 놓고 분명히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거기에 그냥 그거 하나 보고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다 몰아 넣으세요.
기본서 한 권에다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형광펜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잘라가지고 꽂아 넣던가 아니면 포스트잇에 따로 추가적으로 쓸 내용이 있으면은 써서 포스트잇으로 넣던가 해서 무조건 익숙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강의 그 박원철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 기본서 나중에 그냥 손으로 대충 찝히면은 궁금한 파트가 있으면 손으로 찝히면 그 파트가 나올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책 여러 권 보지 마시고 하나만 봐도 충분하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전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과목의 특성상 시험을 볼 때 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법전이 사실은 시험장 가면 많이 볼 것 같은데 많이 안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거의 깨달음을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거의 다 외워서 써요. 근데 법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지금 감도 안 오고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노동법 강의 특성이 법전 조문 순서 1조, 2조, 3조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법전을 처음에 보실 때 열고 내가 강의만 듣지 말고 법전을 보면서 아,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시험을 보면서도 정말 생각이 안 나면 법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익숙한 법전도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으면 바뀌어서 쓰다 보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법전과 기본서 공부할 책 하나 딱 2개만 보면은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되게 정직한 과목이라서 많이 보고 저는 본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전 가지고 그냥 좀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리를 했던 타입이라 뭐 공부 방법은 사실 뭐 수백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 수험을 정말 진지하게 실시하게 수험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진입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또 깨졌는데 아까 저희 차장님이 그 여기 뭐 GS 순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뭐 독학하실 분 아니시면은 어차피 신림동 학원가는 GS가 이게 거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12월 정도까지고 일기는 뭐 그래서 한 3개월, 2개월 이렇게 나기게 되는데 일단 어떤 강사분들 들어도 거의 시스템은 똑같을 거예요. 연기 1, 2 때는 기본 인트로덕션이죠.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그거와 부가적으로 다양한 풍부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많이 도우실 건데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연기 제껴도 되냐 안 제껴도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에 대한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 위주의 그 사례로 약간 오히려 현실화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 어떤 강사분을 들으신 분들 간에 재밌고 유익한 썰들을 많이 풀어주실 건데 그거에 대해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효용성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 1기까지는 기본 개념과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될랑말랑해요. 그리고 2기 때부터는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는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걸 쓰면서 제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이제 채점자의 첨삭과 이제 그 강사분의 채점 평들을 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3기 때부터는 이제는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3기부터는 까먹지 않는 거예요. 3기부터는 계속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이거 아는데 안 까먹었구나 이 정도고 그리고 그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루틴으로 가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2기의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3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먹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연기 1기, 2기, 3기 사이에 저희들끼리 수험생들끼리 방학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길면 한 2주?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뭐 말이 방학이지 이제 수험에 입장하셨으니까 방학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떠올려 보면은 연기하고 1기 사이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논술형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위주로 했던 것 같고 1기하고 2기 사이에는 이제 뭐 이제 법률 용어에 대한 게 내가 익숙한지 아닌지 좀
화두를 던졌을 때 내가 조금 아는 게 있는 정도를 체크했던 것 같고 2기하고 3기 사이에는 이제 3기는 제가 아까 까먹지 않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2기하고 3기 사이에는 이제 제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인지 어딘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노동법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본다라는 파트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이 다음을 안 보겠지만 이것만 보고 끝내겠다라는 파트가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시고 3기 때부터는 다시 중요한 파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수험에 진입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뭘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실강인 본인의 타입이 만약에 학원 강의를 들으실 거라면 실강이 좀 더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강이 맞는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하고 부대끼면서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또는 동업자 의식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실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 나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뭐 TV나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공부하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인강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수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다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좀 고민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일 진짜 더럽게 힘들거든요. 한번 밀리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 할 거 정했으면은 그냥 그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저는 수험 때 저는 오픈북을 해본 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노동법 채점을 조금 했었는데 거기에 오픈북으로 써졌다는 표시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오픈북으로 쓰는 건 하등 의미가 없어요. 클로즈북으로 써서 아무것도 못 써도 어차피 그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극도 많이 되고 한 줄이라도 썼으면은 그거는 자기 실력으로 쓴 거니까 채점이 되는데 오픈북으로 쓴 거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누가 뭐 때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클로즈드로 보시고 뭐 모의고사 등수 나중에 분명히 체크를 하실 건데 그냥 아무도 해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오픈북으로 보지 마시고 클로즈북으로 보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말 거 또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찍어서 공부하지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시험을 쳤을 때가 제가 29기 시험이었는데 저 노동법 칠 때 산재가 나왔거든요. 역사상 다 한 번 안 나오고 수험가에서도 뭐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고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제가 들었던 강사분은 하셨는데 제가 제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기하고 3기 사이에 그냥 과감하게 보고 제껴야 되는데 안 보고 제꼈어요. 당연히 안 나온다. 그리고 몇 줄 썼지? 한 장을 못 썼거든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거랑 조금이라도 쓰는 경우는 점수를 채점을 해보시면 나중에 합격하셔서 채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느끼실 텐데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뭐 분명히 양 많고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마지막으로 한 번쯤 본다는 생각하시고 모든 파트를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찍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결심을 하실 순간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찍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무사 수험 시장이 엄청 경쟁 격하고 모든 강사분들 실력 있으시고 기본서 그 강자분들 강의서에 안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책 여러 개 교차 편집해가지고 보시겠다라는 분들이 말리진 않을 텐데 이거는 제 동기 중에 팔수하신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형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검증됐다고 생각이 들고 시험은 마지막에 좀 보는 부분을 줄이는 게 결국 수험 공부를 잘하는 거라서 그냥 하나만 보아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조바심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게 제가 그 처음에 경영학 공부할 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인데 제가 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수험을 시작할 때. 그래서 좀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도 이제 나중에 가면 한 10시 정도, 9시 반, 10시 정도 사이에 일어나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니까 강사님이 시험은 아침에 시작한다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밤낮을
바꾸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팁인데 이것도 뭐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불법 약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많이 드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사를 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엄청 많이 빨리는 과정인데 뭐 실비보험 있으시면 그거 처리하셔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한 번씩 맞으시고 하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병원 가세요. 정신과 약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가끔 수험판에 초인적인 분들이 있어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하고 안 쉬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저는 아니었고 저는 무조건 일주일 하루는 쉬었어요. 무조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은 그냥 통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마지막에 한계를 파악하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뭐 운동 뭐 선수 출신이나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운동 뭐 헬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막 100kg 못 들잖아요. 조금부터 하다가 어느 정도 늘면은 그렇게 좀 많이 늘려가시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 그거 넘으면은 이제 스프링도 많이 늘리면 탄성계수 잃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을 잡으시면은 그걸로 쭉 그 좁아짐 가지시 마시고 쭉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험은 남들하고 싸움이긴 한데 결국에는 공부 과정에서는 저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들 특히 이제 모의고사 등수나 남들이 공부 얼마나 한다더라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히 뭐 드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짧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법학이나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고 원래 따로 준비하던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항공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수험에 진입한 케이스고 나이도 그때 제가 29이었으니까 이렇게 막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준비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 버리고 진입하기는 아까운 나이였고 그리고 제 배경도 그랬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수험판에 진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연을 이기고 결국에는 합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좀 딱딱해요. 좀 되게 루틴적인 삶을 사는 편이라서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머리가 좋고 뭐 체력 좋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험이란 게 원래 봤던 거 또 보고 했던 거 또 하고 뭐 나중에 욕 나오실 건데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과정이 결국 수험 생활의 본질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강사분들이 요구하는 퀘스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본인하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적당히 선을 지켜가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은 진짜 제일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봤던 것도 지겹다고 안 보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은 노동법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행정진성법 학습 전략 및 수업 팁에 대해서 왜 이러지? 안미연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합격을 해서 지금 2년차 농사로 일하고 있는 안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쟁송법 과목을 맡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이 좀 암기가 90% 이상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좀 과목에 대한 설명은 드릴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예 시절에 활용을 했던 기수별 학습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쟁송법 학습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수별 공부 방법입니다. 일단 연기 때는 저는 전과목 단권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동차 때 좀 시험을 보고 나와서 나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9월부터 바로 단권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권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과목은 기본서랑 사례집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뭐 교수저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거에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따와서 그것까지 취합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노동법 서브노트인데요.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본 입장으로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걸 저도 9월부터 12월까지 거의 4달 동안 이거에만 몰두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강사님들 책에다가 서브노트 단권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노트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동차 때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의는 이때 듣지 않았고요. 내용 암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 과목을 꼼꼼하게 2회독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처지는 게 이때 느껴져가지고 구름이 캠스터디라는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하루에 9시간 채우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은 한 9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는 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공부했던 본가가 저기 경기도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좀 불가피하게 수강을 했고요. 이때 모의고사를 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암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누적복습법이라는 방법을 접하게 되어서 이때부터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누적복습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진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건데요. 만약에 제 서브노트가 3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거를 30일치로 나눠가지고 하루 공부 분량을 한 10페이지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도표에 따라서 1일차에는 1일차 분량을 암기하고 2일차에는 2일차 분량 암기 그리고 1일차 분량 복습 3일차에는 또 3일차 분량 암기 2일차 분량 복습 이렇게 이 진도표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1회독이 끝나고 앞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앞의 내용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누적복습법을 활용하게 되면 까먹을 때쯤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가지고요. 만약에 저처럼 좀 암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누적복습법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당 3시간으로 시간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처음 1시간은 진도 부분 내용을 좀 꼼꼼하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1시간은 진도 부분을 백지복습법을 활용해서 현출해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시간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습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백지복습법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복습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읽어보고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보통 공부 시간이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3기 때는 실강을 수강을 했는데 이때는 좀 실제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쳐보고 싶어서 실강을 수강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적복습법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2기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2기 때는 모든 과목을 30일 분량으로 나누어서 진도표를 짰는데 이 3기 때는 이제 제가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좀 고려를 해서 과목별로 기간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기 때 활용했던 진도표인데요.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26일 정도로 기간을 길게 잡았고 인사관리는 24일로 기간을 잡아서 진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로 잡았고요. 행정은 한 20일로 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3기에는 공부 시간이 처음에 초반에는 좀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왔고 한 중반부터는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행정쟁송법 학습 팁인데요. 행정쟁송법은 사실 제가 동차 때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이 과목은 진짜 책만 열심히 외우고 쟁점만 잘 찾으면 되는 과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예 시절에는 뭐 딱히 공부 방법이랄 게 없이 그냥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서브노트를 외웠고 3기 때는 거기에다가 쟁점 찾는 연습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드릴 게 많지 않아서 동차 시절에 제가 느꼈던 공부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행정의 경우에는 이해보다는 좀 암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법 전공이 아니라서 좀 행정이 제일 어려웠는데 저처럼 법 전공 아니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행정일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행정은 일단 암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 때는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익숙해지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1기부터는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쟁점 2-3개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암기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핵심 정리책과 쟁점 정리책을 같이 놓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 정리책이 좀 서술이 풍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쟁점 정리책에는 딱 시험에 써야 할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같이 놓고 보면서 좀 내가 중점적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차분들도 3기에는 좀 쟁점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수기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암기는 완벽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쟁점을 찾지 못해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동차 때 그렇게 점수를 잘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3기에 그래도 쟁점을 찾는 연습을 모의고사나 사례집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면 다른 강사님들 모의고사 자료를 구해서 좀 풀어보면서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저도 다른 과목은 타 강사님 자료들을 거의 활용을 안 했는데 행정만큼은 다른 강사님 자료를 구해서 좀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행정쟁송법 학습 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험 생활을 했을 당시에는 좀 김기용 선생님이 양이 많다는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해본 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행정쟁송법 만든 서브노트인데 이렇게 딱 답안에 써야 할 내용만 중점적으로 만들었을 때 한 60에서 70페이지 정도가 나왔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해본 결과 그렇게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야 할 부담감이 없이 딱 책만 외우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기용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양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애플워치를 추첨을 할 건데요. 그 쉬운 행정갱송법의 그 대명사죠. 선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쟁송법을 맡고 있는 성기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무사 강의에 행정쟁송법을 맡게 된 게 이제 뭐 올해로 치면 3년 차인데요. 항상 제가 또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한 것도 3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늘 설명회 때 보면 이제 시험에 대한 열이 또 내년에 합격하고자 하는 이 의욕이 아주 강하신데 이 의욕, 이 열이 내년 시험 때까지 식지 않고 이어지셔서 합격으로 연결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합격을 기원하는 또 어떤 선물도 추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7번) 축하드립니다. 네. 애플워치, 네. 앉아 계시면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애플워치 추첨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인사경조, 과목별 학습 방법론 및 학습 팁에 대해서 유채원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유채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목차를 한번 짜와봤는데 제가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종이에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이걸 참고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이번 30기 공인노무사에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고, 그리고 공부 기간은 한 11개월 정도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한 소개가 되었고, 이제는 인사 경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인사 경조는 김유미 노무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모든 과목 다 온라인 참석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참석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온라인 참석반을 선택한 이유가
시간을 세이브하고 제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뭔가 통학 시간도 되게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을 통제하에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되게 진이 빠지는데 그 상태로 바로 뭔가 수업을 들으고자 하면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동영상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조절을 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첨삭반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감을 좀 느끼지 못한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현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좀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더라도 이 동영상으로 들으면 이제 계속 뒤쳐져가지고 그 스케줄을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첨삭반은 절대 완전 비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반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김유미 노무사님 관련해가지고 제가 연기부터 3기까지 풀커리를 따라서 들었는데, 이제 김유미 노무사님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김유미 노무사님께서는 공부 방법 자체를 좀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연기 때는 뭐 기본서 정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기본서를 해서 가독성을 높여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뭐 타 수험생들 또는 뭐 이전 기수 합격자분들의 공부 방법도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듣는데도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적절한 되게 자료를 각 그 GS마다 좀 잘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때문에 되게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연기 때는 딱 개념, 연기에 맞는 자료, 그리고 2, 3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그에 맞는 또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좀 방대한 양에 그렇게 치이지 않게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S마다의 목표를 좀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기 때는 인사경조 개념만 좀 잡자. 그리고 뭐 2, 3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각 GS마다의 목표를 좀 잘 알려주셔서, 아, 나는 그냥 진짜 그냥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목표만 잡고 이까지만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게 조금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기 1기, 2기, 3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연기는 저는 일단 개념에 무조건 집중을 해가지고 인사경조는 개념만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 개념에 따른 학자는 누구고 이 학자에 따른 개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개념뿐만 아니라 간략한 디테일도 조금씩 이제 챙겼고, 그리고 1기 때는 개념 부족한 거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김유미 노무사님께서는 직접적인 그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풀면서 이제 실전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이때 목차 자체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목차 자체를 이제 일단 써야 되는 거에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 답안이나 아니면 그 노무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범 답안에 있는 목차 부분들을 다 이제 제 단권화한 단권화 책 안에 다 적어놓고, 아, 이 목차는 최대한 무조건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목차 위주로 현출을 계속하고, 목차에 이렇게 평광펜을 칠하면서 목차만 크게 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기 때는 계속 공부를 했고, 또 3기도 계속 이제 서브 노트를 보면서 계속 살을 붙이고 이제 최고 답안 등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노동법이나 이제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이어서 이제 어찌 보면 최고 답안이 딱히 그렇게 쓸모 있다는, 유용하다는 생각을 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예시 답안 보면 되고, 그리고 책 보면 되고 하니까.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쓰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확보 관리 문제인데 이걸 유지 관리로 이렇게 아우트로를 해가지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아우트로 인트로를 되게 잘 쓰셨고, 그리고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넘어갈 때 그 연결고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잡으셨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최고 답안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는 항상 그 책 단권화 하는 책 안에 간략하게라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이게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이 돼서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도 현출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따서 최대한 이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2, 3기 정도 가면 김용희 노무사님께서 이제 두 문자 활용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도 직접 해주셔가지고 그런 두 문자 이제 활용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제 버리는 이제 부분 없이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경조 관련해서 이제 연기 1기, 2기, 3기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사랑 경조랑 그래도 좀 느낌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부를 대략적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인사는 되게 연계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확계평 보유이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게 확보 관리 문제더라도 이게 유지 관리로도 아우트로를 뺄 수 있고 인트로로 뭐 개발 관리로도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에서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나 아니면 2기 처음 시작할 때 큰 도화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인사 관련해서 전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큰 그림을 지도로서 한번 인사의 전 과목을 본 다음에 이 과목이 이 부분이 이렇게도 연계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 부분이 저렇게도 연계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큰 지도를 그려서 제만의 어떤 지도를 머리 안에 딱 정착시킨 다음에 인트로나 아우트로를 적어야 할 때 그걸 계속 이렇게 빼내서 쓰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경조는 좀 되게 딱딱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그냥 다 무조건 뭐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치관 이것만 얘기하면 되고 굳이 뭐 조직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서 그냥 딱딱 분절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까지가 지금 이번 인사경조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 관리랑 생활 관리 측면에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공부 구력이 그렇게 짧지 않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서 그리고 저는 한 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한 학기는 또 휴학을 하면서 공부한 입장으로 이게 처음에 참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나? 그리고 근데 이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자기만의 저 상황이 되게 비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냥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을 완전히 그냥 좀 이런 생각을 끊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남들은 뭐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하시고 뭐 육아하시면서도 공부하시고 정말 많은 다양한 각자의 상황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몇 배는 진짜 남들을 따라잡으려면 몇 배는 더 노력해야겠구나. 한 2, 3배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진짜 다 각자만의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남들과 비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 진짜 모의고사를 보는 에도 있어서 모의고사 자체에 진짜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냥 8월, 9월에 있는 그 시험 하루, 당일 하루 그것만 잘 보면 되니까 진짜 모의고사 일희일비 전혀 할 필요 없고 혹시나 궁금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한 1기나 2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이랑 꼴찌 사이에서 그 반,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 차근차근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또 제가 온라인 첨삭반을 선택한 이유 중 잘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또 온라인 첨삭반은 이 같은 수험생을 볼 그런 확률이 좀 비교적 적잖아요. 이런 실강에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그냥 길을 가자라는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뭐 현장에 와서 같이 시험 치면 옆에 사람 점수 보게 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제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온라인 첨삭반을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비교는 절대 금물.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합리화 측면인데 자기 합리화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비교는 하지 않으시되 내 자신은 매우 엄격하고 냉철하게 다스리자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화해서 보고 그리고 그냥
제가 정해진 쉬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노동법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밤부터는 그냥 쉬자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 시간 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놀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는 당연히 그냥 놀까 말까 할 시간에 무조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이제 원래 정해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는 노동법은 되게 강한데 인사경조 너무 약하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아 나는 노동법으로 그냥 점수 확 올려서 이번에 그냥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과목은 진짜 네 과목을 두루 다 잘 터치할 수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뭐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 부분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자기 합리화는 절대 안 되고, 그냥 이게 합격선이라면 이거를 상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과목을 모두 다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멘탈 관리 방법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생활 측면 관리 방법은 이 부분은 그냥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그냥 가져왔는데, 절대 제가 했던 방법이 답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수면, 휴식, 취미, 인간관계 등으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먼저 수면 측면에는 저는 따로 낮잠 같은 건 전혀 자지 않았지만 저는 수면이 진짜 중요한 사람으로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꼭 잤어요. 저는 수면이 제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취미나 이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수면은 항상 일정한 시간을 유지했고, 물론 이제 뭐 3기 돼서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 거의 막 1, 2주 남았을 때는 훨씬 줄였긴 했지만, 그 수면은 한 8시간, 9시간으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엔. 그리고 휴식 시간은 점심 저녁 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안 되게 잡았었어요. 한 4, 50분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취미는 저는 일단 나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일체 다 끊었고요. 그리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핸드폰으로 뭐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자기 전에 1, 20분 정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제가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스카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나 항상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다녔는데, 2기가 넘어가고 이제 3기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조차도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례를 이제 뭐 강사님들이 녹음해 주신 거를 듣거나, 아니면 인사경조 개념을 녹음한 걸 듣거나, 아니면 그게 강사님이 그걸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듣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취미도 좀 수험 적합적으로 좀 승화를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인간관계도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거의 다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휴학하면서 저는 이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제가 노무사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일단 막 진짜 노무사가 되어야겠다, 노무법인에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인사 노무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교육 쪽 사람 관리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관련해서 나는 그냥 하나의 스펙을 만들고 싶다. 근데 스펙을 만들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문 자격증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진짜 하나의 보험처럼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 보면 같이 지금 막 취준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저는 지금은 조금 놀고 있거든요. 법인 좀 생활도 끝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든든하고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 길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좀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졸업 예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또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합격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하시면 여기 이메일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해왔는데 조금
이 부분을 좀 다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거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메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인사관리 경영조직 학습 전략 및 수험 팁에 대해서 말씀 주실 문성근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성근 노무사라고 하고 저희 노무사 사무소 안정의 노무사 문성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조효은 교수님과 그 김유미 교수님 그 강의를 좀 들었고, 저는 이제 구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3년 공부했고요. 저는 이제 고졸 출신이어서 노무사 공부를 처음 했습니다. 그 노무사 공부를 시작으로 공부를 처음 했고, 일단 조효은 교수님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작 전에 전체 궤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걸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전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해도를 되게 높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첨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신 분이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공부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제 핵심은 이제 현출 위주의 학습인데, 현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거나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글로 이제 풀었을 수 있으면 현출이라고. 오, 깜짝이야.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게 현출인데요. 일단 저희 시험의 문제점이 좋네요. 일단 시험 시간 100분 내에 16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상대평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한 1000자의 활자를 200자로 압축해서 이제 풀었을 본질을 풀어헤치면 안 되고요.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시야를 가진 거를 보여줘야 이제 상대평가를 뚫고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한 책을 이제 스캔을 떠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다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산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그 교과서 이만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이제 복사를 해왔고요. 여기 사진을 찍었고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목차를 먼저 복사하셔야 돼요. 목차를 복사하시고, 그리고 늘 옆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일단 장을 먼저 보시고요. 장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랍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 이 장이 이제 제일 큰 서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 보면서 지금 인정 기준이 되는구나, 유형별 판단하는구나, 이게 보고 이렇게 짜잘한 거는 나중에 채워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크게만 보고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고 시작을 하시고, 저는 행진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목차해가지고 이게 스테이플러로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냥 이게 만약에 행쟁이라고 치면은 이거 보면서 현출을 이거 했고요. 안 되는 경우에만 이제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목차 개위별 형광펜을 칠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제 그냥 까지만, 그러니까 대, 중, 소까지만 하고, 막 이렇게 막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제가 헌동 때는 책 4개를 다시 다 구매했어요. 괜한 돈 날려가지고 일단 깔끔한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칠하되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쟁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출된 쟁점이나 아니면 뭐 노동법에서 최저임금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굳이 막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랑 인지가 이렇게 좀 헛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분류 기준이랑 인정 기준 있잖아요. 전 슬라이드를 보면 안 가네요. 네, 네, 안 가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세 번째는 연필, 볼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주제를 분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연필로 이제 밑줄을 쳐요. 근데 밑줄을 치는데 여기 지금 목차가 업무상 질병의 의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문장에다가 이쪽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연필로 칠 때는 뭐 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다 쳐놓고 두 번째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볼펜으로 핵심에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유해 요인의 취급 또는 폭로, 그리고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이 이제 의의라고 보았고요. 또 보다 보니까 이 구조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대되겠죠? 여기부터 이제 개념, 그러니까 이거 표시 전이 이제 개념이었고, 이거 이후가 이제 구분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업무상 질병의 의의인데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된다라고 해서 문장이 구조가 두 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옆에다가 그 주제를 분류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제를 분류한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념, 구분 이렇게 해놨고, 세 번째로 이제 인과관계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그냥 부가적인 설명인 거예요. 제가 시험지에 이렇게 현출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괄호로 쳐놨는데, 이 괄호가 그냥 보충 설명이 되는 문장이어서 괄호로 치고, 해당 내용은 만약에 제가 시험지에 써야 된다면 업무상 질병의 의의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1번으로 개념 써놓고 이게 두 가지 쓰고, 동그라미 2번 구분 써놓고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된다, 짧게 한 3줄 4줄 적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적겠죠. 해당 내용은 이제 사고성 질병은 인과관계를 밝기 쉬운데 다른 질병은 어렵다. 이 한 문장을, 그러니까 이 많은 활자를 방금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이제 연필, 볼펜 봤죠? 근데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진짜 한 3기쯤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형광펜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거랑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 두 개만 봐도 저는 이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광펜을 칠했는데, 형광펜은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마일드 라이너 회색깔. 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주제 분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 각주로 처리돼 가지고 뭐 이런 뭐가 있었다라고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례를 검색해 보자라고 제가 연필로 적어 놓은 건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한번 검색해 보자라는 의미로 적어 놨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는 이제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주제 분류하고 연필, 볼펜 칠하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제가 원인이랑 역학적 특성, 그러니까 원인이랑 역학적 특성 나눠서 요거 기준으로 이제 나눴고요. 요 괄호는 마찬가지로 보충적 설명이었는데 보니까 구조가 3개더라고요. 근거, 결론, 문제점. 여기 보시게 되면 짧게 말씀드리면, 역학적 특성에 대한 결론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고, 근거가 시간적, 기능적 발생 경로의 여러 측면이 이제 역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였거든요. 만약에 이걸 답안지에 연출하게 된다면은 이제 원인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거, 역학적 특성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적, 기능적인 그런 시간적,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점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에 좀 핵심을 두셔야 되고, 이제 이거 목차 수정하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에 따라 반복적 장기적으로 특정의 신체 부위에 무리를 주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학적 인과관계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인데 또 밑에 이게 지금 원래 다음 장이에요. 근데 짧아가지고 여기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형 농도 등 산업의학이나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표 목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뭔가 이 문장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거예요, 목차가.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역학적 특성과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걸로 이제 목차를 수정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어디지? 여기 중목차가 업무상 질병의 역학적 특성인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좀 뭔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한테 맞게. 저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과목, 그러니까 노동법, 뭐 행정, 인사, 경조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안 맞으면 그냥 고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안 와닿아서 제 머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차를 수정했다라는 의미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여기 아까 전에서 봤던 밑줄이랑 주제 분류하는 거, 그리고 주제 분류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구조화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 방법인데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고, 이제 앞서 보았던 모든 공부 방법이 초기에 하는 작업이에요. 1기에서 2기 초중반 정도. 다만 이제 아까 형광펜으로 했던 건 3기에 했고요. 이제 포스트잇 방법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부 목적이 이제 현출에 있는 거지 이 방법에 초점 두지 마시고, 만약에 방법이 안 맞으면은 좀 이렇게 맞게 바꿔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아까 저희가 목차 복사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의 특징,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인정 기준, 방금 앞서서 본 그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의 옆에 이게 제가 양가로 3, 양가로 2, 일지, 온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현출을 해야 될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의에서는 제가 아까 3으로 적어놨잖아요. 아까 보시게 되면은 개념, 구분, 인과관계. 아까 의에 이거 3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주지 이거? 여기 양가로 3이 이제 현출을 해야 될 게 3개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고, 역학적 특성에서 발병 원인이랑 역학적 특성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출해야 될 게 2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거 보면서 현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3개가 현출되는지, 아니면 2개가 현출되는지, 아니면 일지, 혼 이렇게 적어놓은 게 현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현출이 되면 잘했다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 공부 방법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제 4과목 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인사는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는 이 방법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잘 나왔어요. 이제 저 개업했고요. 노무사 사무소 안정 개업 노무사고요. 이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절실한 노력과 합격이라는 작은 성공의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그 유예 때까지는 진짜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거든요. 3기 때, 헌동차 때 진짜 완전 개혁을 했어요. 완전 바꿔서 진짜 노력했고, 그래 합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경험하더라고요. 사회적 지혜 변경이 이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일단 좀 겸손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아까 앞서선 유치원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험 같아요. 약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보람 관련해서 제가 산재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산재법 1조 목적에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산재법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진짜 보람찬 일이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파이팅 하시고, 저도 생활 관련해서 그 아까 유치원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영감 받아서 제 생활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면은 7시간은 무조건 잤고요. 낮잠은 10분씩 한 3번 정도 잔 것 같고, 휴식은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 이렇게 반반 나눠서 휴식을 했고요. 그리고 취미는 그냥 도림천, 그 헌동 때만 이제 신림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뛰었고요, 도림천을. 그리고 인간관계는 저도 마찬가지로 양해를 구하고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좀 몰입을 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안 좋은 모습을 개선해 주세요. 공부하면서 계속 내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것도 개선해보고, 이제 진심으로 이제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거 미지급된 산재보상금. 네. 여기 끝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로 문자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보상금도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노동경제학 학습 전략 및 수험 팁에 대해서 말씀 주실 이정민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노무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합격한 노무사고요. 저는 여기 써있지만 노동경제학을 선택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휴직 없이 병행하면서 이제 합격한 좀 쉽게 보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여기 30개 분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좀 적지만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제 생각이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노동경제학이 제 생각에는 그 직장인으로서 합격하기에 되게 적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미시와 거시 경제학을 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법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또 어떤 이유인지 경영학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인사가 또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3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저랑 가장 적합한 거는 노동경제학이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향상 저는 좀 숫자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암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이 있으면은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딱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는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저랑 굉장히 적합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든지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이 엄청 방대합니다. 물론 노동경제학에 암기량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노동경제학은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좀 적다. 다만 이해를 하기 위해 들여야 되는 노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암기량 자체에 있어서는 노동경제학이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 수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성향도 고려해야 됐고, 그다음에 암기량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해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노동경제학과 노무사 합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노무사 되고 나면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민사소송이나 경영조직 또는 노동경제학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는 우선 합격을 한 다음에 생각하실 일이고 합격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노무사로서 어떤 행적을 쌓음에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는 지금 고려하실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성향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법대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전에 법을 좀 공부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경영학 이걸 전공하신 분도 있을 텐데 본인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노동경제학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장 친숙하고 잘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지 수험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연 전에 대사라든지 동선 이거 다 암기하고 실전에 나가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노동경제학 뭐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경제학도 그러합니다. 특히 노동경제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는데 그래프는 정말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내가 시험장에서는 퀄리티 높은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경제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개념이 중요해요.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왜 이런 내용을 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처음에 인터넷 강의로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수험을 들었을 때 강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되게 그냥 이해 가. 이러고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신림에 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써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제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경제학은 꼭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암기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예,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는 전부 다 풀어봤고, 그래프도 전부 다 꼼꼼히 그렸고, 그게 아직도 제 노트로 남아있기는 한데, 그걸 보면서 이제, 시험을 많이 접하는 느낌? 시험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물론 매번 모의고사도 보지만 저는 좀 기출문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보다도 노동경제학은 기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꼭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화자찬은 금물이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9년도에도 시험을 받고 이제 합격은 2020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에 노동경제학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 저 뒤에 계시는 장성구 박사님 덕에 제가 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별로 노동경제학 연습을 안 했거든요. 이미 다 아니까 뭐 시험장 가서 좀 잘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합격한 해의 노동경제학 점수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58.99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노동경제학은 확실히 실전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뭐 답을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프의 퀄리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방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매주 연습하시고 평가를 받으시는 게 특히 노동경제학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경제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3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답과 오답이 명확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 과목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시험을 보고 났는데 답을 몰라. 내가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도 알 수 없으면 그 찝찝함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면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라는 그 감이 확 와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주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면 내가 공부해야 하는 방향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가 뭘 틀렸는지 알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의고사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지 못 받아들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강사님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저 몇 번 봤거든요. 나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점수밖에 안 주세요? 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노동경제학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답을 적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암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 나오면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노동경제학은 이미 확립된 어떤 학문이라서 그 안에서만 굴러가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경험이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암기량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념은 정말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동경제학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하나에 그래프 하나를 꽉 차게 그려요. 그러면 우리가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한 페이지가 그래프를 꽉 찬다고 하면 되게 풍부해 보이고 그만큼 손목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노동경제학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래프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손목 부담이 적어요. 맨 마지막 시험으로 보거든요. 노동경제학. 근데 다른 경조하고 그 친구들 보면은 진짜 손이 아파갖고 덜덜덜 떨면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네 이러면서 나온 그것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그래프를 그리실 때 조그맣게 남이 이렇게 보게끔 그리지 마시고요. 큼직큼직하게 그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첨자 표시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고득점을 받았던 19년도에는 문제를 풀고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첨자 같은 것도 잘 표시하고 뭐 더 설명하고 싶은 부연 설명할 부분을 또 꼼꼼하게 써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받았는데 2020년도 합격한 해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첨자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A와 B의 뭐 효용 곡선을 그린다고 할 때 저는 굵기를 다르게 해서 A와 B가 확인이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디테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에는 그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20년도에는 그런 디테일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지를 제가 좀 봤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자, 2차 선택 과목은 노경으로 했는데 그러면 1차는 경제학이 좋으냐, 경영학이 좋으냐. 저는 경제학을 좀 아시면요, 당연히 경제학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경영학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경제학을 좀 미시 경제나 거시 경제를 알아야 노동 경제학을 잘 하냐. 일단 저는 이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인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뭐 노경을 선택한다고 하시면 1차를 경제학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1차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좀 그 노력은 뒤로 미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합격이 중요한 거지 경제학을 잘 아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직장인 노무사로서 준비법, 현실적인 수험기간, 합격생의 하루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수험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뭐 인터넷 강의로 신림에 오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공부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신림에서 열심히 공부한 기간은 그 후에 2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한 해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집에서 독학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요. 여기 신림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 합격한 해에는 오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과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노동경제학에서는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매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첨삭을 받으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른 과목은 이제 암기고 그냥 이렇게 줄글로 풀어내는 과목이라서 그런지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경제학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게 저의 안 좋은 득점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공부했냐. 우선 저는 집과 회사가 굉장히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이 짧았어요. 짧아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씻고 밥 먹고 공부.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는요, 시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양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매일 뭘 어디까지 공부한다고 스케줄러에 써놔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시간이 제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저는 좀 미리 그걸 성취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해서 너무 빡빡하고 과하게 스케줄을 잡기보다는 충분히 제가 하루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보통은 12시 이전에는 취침에 들었기 때문에 7시 반부터 12시까지 공부했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 반, 평일에는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예 풀로
뭐 공휴일이라든지 정말 공부만 했고 친구 만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고 회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빠졌고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다른 그 장성구 박사님 합격자 모임에서는 1년 만에 합격한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한 분도 계시고 저희 조에도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과 병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물론 전업수험생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직장 병행인데 동차 합격이다. 되게 뭐 우영우 같은 천재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당연히 천재는 아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두뇌 소유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직장인 분들은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1, 2년 내에 합격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조에 직장인 합격자가 저 포함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6개월간 유급휴직을 받으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저랑 같이 생으로 회사 다니면서 심지어 육아까지 하시면서도 합격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얼마나 퀄리티가 있게 공부를 하냐,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직장인이면 무조건 4, 5년 걸리고 못하고 힘들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저만의 팁이라기에는 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있으시잖아요. 네, 맛있는 거 사 드셔야 되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음식 같은 거 굉장히 신경 써서 좀 비싸고 질 좋은 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보충을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예, 뭐 저 보약 같은 홍삼 이런 거 맨날 먹었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갈 때 머릿속으로 판례 같은 거 암기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솔직히 우리가 8시간 있지만 계속 업무에만 몰두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이제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내가 모의고사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야지라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면서 직장인으로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31기, 32기 뭐 이렇게 되실 텐데 이후에 합격하셔서 저 필드에서 저를 만나실 때 여기서 이거 수업 들었다, 이거 설명회 들었다, 너무 반갑다라고 말씀 주시면은 오늘 제가 나온 여기 선계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그 과목별로 해가지고 저희 공인노무사 강사진 이제 소개 및 각오 한마디씩 다 하고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앞에서 이제 소개랑 해가지고 좀 인사드리는 분들은 설명회 종료하고 또 1대1 학습 컨설팅도 진행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 분씩 다 바로 연속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노동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장훈 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라임에서 1차 노동법과 2차 노동법을 둘 다 전임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 2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 노동법의 경우는 2차 과목에서 다른 과목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과목 계열 자체가 인사관리 그리고 기타 선택 과목은 이제 그 상경계열 과목이고요. 노동법은 법정 과목이죠. 거기다가 이제 행정쟁수법과 노동법은 노동법은 실체법이고요. 행정쟁수법은 약간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판례 법리 다 암기하시는 거 좋은데요. 논술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주어졌을 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문장적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적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실 때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하고 남을 설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공부와 관련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자, 한 가지 첫 번째 논술력, 즉 표현력을 좀 길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경우는 GS 연기 과정이 9월 13일에 개강을 합니다. 평일반. 근데 오늘이 8월 13일이죠.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에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릴렉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내년도에 그 GS 연기 1기 2차 쿼리를 갔을 때 1차에 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내년도를 위해서 1차 쿼리를 한 번이라도 좀 빠르게 돌리시면 내년도에 2차 쿼리를 가실 때 부담감이 한결 나아질 거고요. 만일에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민법 총칙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행정쟁송법 강의하는 김기용입니다. 3분 만에 맞춰달라고 하셔서 3분 만에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 전화번호가 010, 적으실 분은 적으시면 됩니다. 6502에 0812입니다. 6502에 0812. 전화는 안 받고요. 카카오톡으로 사시사철 질문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편하게. 왜냐하면 교재부터 앞으로 강의 진행 방향 이런 것들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제가 처음으로 주말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평일반을 들으실지 주말반을 들으실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평일반은 제 책으로 그러니까 좀 컴팩트하고 정리된 책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주말반은 그 하명호 교수님이나 고려대학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교수님 책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공부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아니면 바로 본격적으로 수험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평일반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교재로 하셔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컴팩트한 제 교재가 있어요. 마지막 핸드북이 있는데 그 핸드북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 핸드북으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편하게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교재가 다르니까요.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기 강의 들으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9월 7일 날, 지금 잠정 결정이지만 9월 7일 날 행정쟁송법 기본개념 특강을 할 겁니다. 기본개념 특강은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꼭이요. 왜냐하면 실강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동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00명 정도가 들으시는 강의예요. 그걸 들으시면 아무래도 연기 들어오셨을 때 좀 부드럽게 강의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9월 7일 날 가능하시면 실강으로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9월 7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할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들으시고 주말반 평일반 결정하시고 교재 사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습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냥 오시면 그냥 흰 도화지를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밑그림부터 나중에 완결된 그림까지 다 그려드리니까요. 그 차근차근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 30분 전에 추첨을 했던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네, 노무사 직렬 행정쟁송법을 맡은 지 이제 올해로 이제 3년 차 되는데요. 스스로 이제 행정쟁송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정리할 거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 또 연기가 가장 중요한데 단권화 작업, 아까도 합격생들이 또 말씀드렸던 부분, 빗줄, 형광펜 작업 이런 것들 다 할 겁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제 강의가 좀 재밌습니다. 뭐 쉽게 또 그림 그려가면서 행정쟁송법 정리할 거고요. 또 행정쟁송법에 있어서 답안지에 과연 또 뭘 써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네, 강의 중에 이만큼 쓰면 된다라는 것도 또 거의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대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수강생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합격하기 전까지 홍보해주기 싫다. 이유는 나만 이 노하우를 갖고 싶다. 제가 타 직렬에서는 두 문자의 세종대왕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한 세 줄 이렇게 요약해서 딱 외우면 뭐 쓸 수 있고 또 한 바닥 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 페이지가 누적될 때마다 써내려가는 내용이 머릿속에 딱 암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차인데 계속 제 스스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김기현 교수님 같으면 얼굴만 딱 봬도 알 수 있는데 저는 저 사람 누구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법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커닝 페이퍼고 또 머릿속에 외워야 될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법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법전 활용법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전을 사면요. 한번 찾아볼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전 제일 처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이 늘 끝나는 그 다음에 부칙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 한번 기억해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빨빨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제 이름이 성기호인데 88이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딱 보면요. 1988년 2월 25일 날 헌법이 시행되더라. 법전 사면요. 법전과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헌법 부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의 별명 88225 88년 2월 25일 날 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상식 하나 추가하셨죠? 아무튼 더 재밌는 우리 행쟁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또 허탈한 두 문자도 있긴 한데 아무튼 패스하고요. 네, 연기 강의 때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1기, 2기 이때는 계속 누적 반복 복습입니다. 네, 그래서 했던 거 또 복습 답안지를 거의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여튼 연기 때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88이 기호였습니다. 법전 사시면 꼭 그 앞에 있는 헌법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라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 지루하시죠? 저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설명해 주셨던 성기호 교수님과 같이 저도 행정쟁송법 담당하고 있고요. 주말반 저도 담당할 예정이에요. 캐릭터가 겹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반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쉽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이 이 프라임법학원에서 행정법 선택하고 내가 여기서 마스터한 게 내 긴 수험 생활에서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라는 말씀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노동경제학을 담당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노동경제학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민 노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뒤에서 보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동경제학은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샘플 강의가 우리 홈페이지에 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림 그리면서 또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경제학과 분들이
더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나눠드린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그거 좀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저보다도 아이패드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2분 안에 이제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더 빠른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방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 방법을 너무 여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보다 들어보고 찾아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차라리 딱 정해서 집념을 가지고 하는 게 역설적이게도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적절하게 잘 찾아보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정하신 다음에 오히려 투자를 빨리 하셔가지고 절대적인 공부 시간량을 늘리는 거 요것도 합격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프라임에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한 강사님들이시고 저도 인사 경조 이제 분야에서 그 어떤 그 강사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강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경조 관련해서 151페이지 오늘 이 수험 가이드 보시면은 꼭 공부해야 될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찍어보시면 그 개념 요거를 연기 전에 공부를 해오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패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유미 노무사님이 도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6번 현장에 계신 분이 당첨되셨고요. 그 뒤에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합격생 그 노무사님들하고 지금 또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1대1 오신 김에 학습 컨설팅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